나는 나의 동생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 모습으로 결혼식에 오시겠다고요. 햇볕에 그을리고 거친 일을 하는 분이 결혼식에 오는 건 민폐라고요.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한 순간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품이 넘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모처럼 동생의 경사를 함께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나는 안녕하세요. 사연공방입니다. 나는 강민호, 36살,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왔습니다. 손은 굳은 살이 터지고 또 터져서 거칠고 못생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 인생의 흔적이자 장인의 손이었습니다. 나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나에게는 12살 어린 동생, 강민석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민석뿐입니다. 어머니는 민석을 낳고 난 후 난산으로 몸을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몸이 약했는데 어머니의 죽음이 큰 충격이었는지 급격히 쇠약해져 2년 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친척들이 우리를 돌봐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생명보험 덕분에 당분간 생활은 가능할 것 같았고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와 민석은 둘이서 살아왔습니다. 주변에서는 민호는 고생이 많은 삶을 살아와서 힘들겠다라며 도움을 주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행히 튼튼한 몸을 가졌고 부모님과의 다정한 추억도 내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어땠을까요? 부모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민석은 알지도 기억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 나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형, 내 친구들은 아빠랑 엄마가 집에 있대. 우리 아빠랑 엄마는 어디 있어? 그 말이 내 가슴을 쥐어짜듯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어린 민석의 눈빛에서 그리움과 궁금증이 묻어나왔습니다.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부모님에 대해 궁금해하는 게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민석아, 눈을 감아봐. 응, 감았어. 뭐가 보여? 어둡지만 조금 밝은 것도 보여. 그게 아빠랑 엄마야. 정말. 민석의 목소리가 놀라움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에 얼른 대답했습니다. 눈을 떠봐. 뭔가 따뜻해지는 것 같지 않아? 키도 조금 커진 것 같고. 응, 조금 그런 것도 같은데. 그게 아빠랑 엄마가 너를 지켜주는 방법이야. 내가 모르게 항상 너와 함께 있고 항상 너를 지켜주고 있어.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아. 어린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고작 이런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터져버릴까봐 애써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민석아, 내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부모님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 사랑은 어디에도 변하지 않아. 민석은 잠시 말없이 내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 그럼 나는 엄마, 아빠 사랑은 어떻게 받지? 그 말에 나는 다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그저 내가 알려주는 대로 부모님을 기억하려 했던 걸까? 아니면 내가 보여준 사랑이 그에게 부족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럼 형이 항상 너의 아빠와 엄마가 되어줄 거야. 내가 필요할 땐 언제든지 내가 널 지킬 거니까. 그렇구나, 알았어. 민석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부모님을 대신하는 내 마음이 전해진 걸까? 아니면 그의 어린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걸까? 나는 여전히 그저 동생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민석은 나에게 부모님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나를 배려한 거겠지요. 그저 고맙다고 작은 말을 해주었고 그 말 속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지 못한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든 채워주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나는 민석에게 그런 신경을 쓰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민석이 불편함 없이 살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대학에는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금도 얼마 남지 않았고 남은 돈은 민석을 위해 쓰고 싶었습니다. 취업 자리는 쉽게 구해지지 않았지만
집 근처에 건축 관련 구인 공고가 나와 있었습니다. 월급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간단한 면접만으로 합격했고, 그렇게 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직장에는 꼰대 기질이 다분한 사람들이 많았고, 제대로 일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필사적으로 따라갔습니다. 일이 끝나면 녹초가 되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집안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간신히 그것도 해냈지만, 민석은 그런 나를 보고 청소나 빨래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나는 민석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도 나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둘이 힘을 합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민석이 어른이 되어 약혼녀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민석의 약혼녀는 같은 대학교 세미나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원래 대학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학비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잘 들어. 언젠가는 자립해야 해. 그리고 가정을 가질 때가 올 거야. 그러면 내가 가족을 부양해야 해. 그러기 위해서라도 대학을 나오는 게 좋은 직업을 얻는 데 유리해. 하지만 형은 대학에 못 갔잖아. 나는 원래 공부에 소질이 없었어. 진학해도 결국 지금처럼 힘쓰는 일을 했을 거야. 하지만 너는 나와 다르게 머리가 좋아. 너는 제대로 공부하면 출세할 거야. 너는 나의 희망이야. 알았어. 그렇게 민석은 나의 설득을 받아들여 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의 사람을 만난 거였습니다. 민석이 데려온 약혼녀 지수 씨는 세련된 미인이었습니다. 메이크업은 완벽했고 성숙한 분위기가 넘쳤으며 입고 있는 옷도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명품이겠지요. 나는 그런 지수 씨를 보며 구멍난 양말을 꿰매어 신는 나와는 정반대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형, 다시 소개할게. 내 약혼녀 지수 씨, 안녕하세요. 아이고, 형은 깜짝 놀랐어. 민석이가 전혀 여자 기색이 없었는데 설마 여자친구가 있었다니. 형, 내가 인기 없는 것처럼 들리잖아. 그만해. 미안. 커피 식기 전에 드세요. 인스턴트지만 저는 홍차가 좋아요. 커피 싫어했었나? 형, 내가 할게. 그렇게 우리는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수 씨에게서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도 왠지 모르게 나를 피하는 듯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민석이 사랑하는 사람이니 전력으로 응원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 민석에게서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형,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어. 이제 정말 다가왔네. 민석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수 씨의 집안에서는 공개적인 결혼식보다는 인원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인원 제한. 지수 씨 아버지 직업상 이렇게 큰 행사를 공개적으로 여는 것보다는 조용히 비공개로 진행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했대.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비공개 결혼식이라니 무슨 뜻일까? 민석이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이미 큰 일이었지만 공개되지 않은 결혼식이라니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참 후에 들은 얘기지만 지수 씨의 아버지는 국방 관련 국영기업체의 시장이었으며 그 집안은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말 그대로 명문이라 불릴 만한 가문이었고 그들이 자라온 환경은 사치스러움과 권위가 묻어나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인데 결혼식이 너무 공개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경 쓸 수 있으니까 조용하고 최소한의 인원만 모아야 할 것 같아요. 지수 씨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그녀가 단지 예식 형식에 대한 개인적인 취향을 넘어서 집안의 무게감과 가족의 입장도 고려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문에서는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일을 피하려는 성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민석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온 지수 씨와 결혼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의 결혼식도 그런 집안의 분위기와 맞춰서 계획된 것일 테죠. 지수 씨의 집안에서는 단지 결혼식을 가족과 가까운 몇몇 사람들만 모여 비공개로 치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 결혼식이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결혼식은 내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참석할 수 있겠냐? 나는 장난처럼 물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 내가 참석하는 게 괜찮을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형, 당연하지. 형이 안 오면 누가 와? 내가 초대장 보낼게. 지수 씨가 다 알아서 한대. 걱정 마. 결혼식 당일 나는 그날이 오기까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비공개 결혼식이라면 민석과 지수 씨의 결혼식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지수 씨의 집안에서 원한 결혼식의 형식이었기에 나는 불편하게 느끼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조용히 있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짜는 다가지만 초대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큰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석이 바빠서 보내는 걸 깜빡했겠지 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날 이후 결혼식 날이 다가오면서도 나는 그저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나는 다소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직원이 나를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명단에 없으시네요. 그 말에 나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초대장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알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가라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설마 결혼식 주인공 신랑의 형인데 들어갈 수가 없다고? 무슨 일이죠? 제 동생 결혼식인데. 내가 말을 하기도 전에 직원은 정중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민석이 보였습니다. 예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민석이, 그 옆에는 지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민석을 부르고 싶었지만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 몰라 민석이 전화를 했지만 전화는 발신음만 갈 뿐 통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나는 돌아서서 결혼식장을 나왔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내내 민석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 채 웃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그날 저녁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왜 안 왔어? 무슨 일 있었어? 그 목소리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석아, 나 초대받지 않았어. 나는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지. 형을 초대하지 않았다고? 그럴 리가 없어. 지수 씨가 직접 형한테 초대장을 보낸다고 했었는데. 민석은 완전히 충격받은 듯했습니다. 지수 씨가 의도적으로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던 겁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신혼여행 잘 다녀와. 형, 기다려봐. 내가 당장 지수한테 확인해 볼게. 됐어. 민석아, 너한텐 소중한 사람이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형이 내 결혼식에서 쫓겨났다고. 형이? 그 순간 나는 민석이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된 거야. 하지만 민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자마자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형, 미안해. 눈물을 흘리며 그는 나에게 사과했습니다. 나는 그저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만 행복하면 돼.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며칠 후 민석은 나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형, 나 이혼하려고 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형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어. 나는 당황했습니다. 민석아,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 결혼은 신중해야 해. 신중하게 생각했어. 하지만 형이 없는 내 결혼 생활은 의미가 없어. 형은 내 가족이야. 내 부모나 다름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 아내가 형을 내쫓았다면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야. 민석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민석은 지수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지수 씨는 처음에는 버티려 했지만 민석의 태도가 변한 것을 느끼고 점점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수 씨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제발 민석이를 설득해 주세요. 우리 딸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러자 지수 씨의 어머니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네, 지수의 아버지는 내 두 번째 남편이에요. 첫 번째 남편은 건축 노동자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 남편은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어요. 나와 지수를 힘들게 했죠. 지수 씨의 어머니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손에는 깊은 흉터와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전 남편이 우리를 괴롭히던 시절, 나는 온갖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어요. 공장에서도 일했고, 청소부로도 일했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그는 우리를 구원해줬어요. 나는 다시는 그 지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수가 건축 노동자인 당신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수 씨는 그저 나를 혐오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올라서 나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수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 감정이 있었다는 걸.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통과 죄책감이 얽혀있는 눈빛을 보며 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을까?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한숨을 쉬며 조용히 지수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고통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민석과의 관계에서 그 어떤 감정도 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수 씨, 이제 중요한 건 민석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민석이,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한다. 그 말에 민석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그동안 마음속으로 싸우고 있었던 갈등이 엿보였습니다. 민석은 지수 씨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형인 나와의 관계가 너무 소중했고 나와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형,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이 괜찮다면 나도 다시 생각해 볼게. 그 말을 듣고 나는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석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지, 그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민석아,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게 너의 행복이라면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그때 지수 씨가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그동안 숨겨온 아픔과 갈등을 모두 터뜨린 듯 보였습니다. 민석 씨, 정말 미안해요. 저도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동안 형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지수 씨는 말끝을 흐리며 다시 눈물을 삼켰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민석이 내린 결정을 존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몇 달 후, 민석과 지수 씨는 다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민석은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지수 씨랑 다시 얘기했어. 이제 서로 이해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해. 그의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석아, 너희 둘이 행복하다면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그날 이후 민석과 지수 씨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조금씩 더 단단한 관계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언제나 동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할 때라는 것을 나는 오랜 시간 생각한 끝에 조용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내 행복을 찾아 떠났습니다. 새로운 시작. 나는 민석과 지수 씨의 결혼 문제를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동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나는 오직 민석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민석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고 민석이 행복해지는 길이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은 언제쯤 나를 위한 것이었을까? 민석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 나는 혼자가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민석과 지수 씨는 나에게 여러 번 사과했고 지수 씨도 점점 변해갔습니다. 예전처럼 차갑고 거리감 있는 태도가 아니라 조금씩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민석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석아, 이제 나도 내 길을 가보려고 한다. 민석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형, 무슨 말이야? 어디 가려고?
그냥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렀던 것 같아서 이제는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고 싶어. 하지만 형이 여기 있어야지. 난 아직 형이 필요해.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냐, 민서가. 이제는 내가 너의 가정을 꾸려야 할 때야. 그리고 나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고 싶어. 민석은 슬퍼 보였지만 결국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 거야? 아직 정하진 않았어. 하지만 건축 일은 계속할 거야. 다른 도시로 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생각이야. 그렇게 나는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작은 짐을 챙겨 도시를 떠났습니다. 몇 년 동안 살았던 곳을 떠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 도착한 나는 공사장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에 익은 일이었지만 새로운 환경이라 그런지 모든 것이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의 인연을 만났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유독 내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형님,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서 오셨어요? 밝은 얼굴로 말을 거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보다 몇 살 어린 듯 보였습니다. 나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다른 도시에서 왔어. 오, 그럼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저도 몇 달 전에 이사 왔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는 내게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가족은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나는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전처럼 바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 그리고 민석을 위해 일했다면 지금은 나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끔 민석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를 걱정했지만 이제는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 나 아빠가 됐어. 나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야? 응. 며칠 전에 태어났어. 건강한 딸이야. 형, 조카 한번 보러 와야지.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석이 아빠가 되었다니. 어느새 우리는 그렇게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만간 갈게.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난 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란 뭘까? 나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에게는 가족이 전부였지만 지금의 나는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아직 완전한 행복을 찾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행복을 찾아 떠나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나는 내일도 새로운 하루를 살아갑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민석이 아빠가 된 후로 나는 예전보다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형, 조카 보러 언제 올 거야? 조만간 갈게. 맨날 조만간이라면서. 조카 돌잔치 전에 꼭 와야 해. 나는 민석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돌잔치 전에 꼭 가겠다. 솔직히 나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새로운 도시에 적응하고 일하는 동안 내 삶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현장에서도 인정받아 책임 있는 일을 맡기 시작했으며 예전보다 생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석과 지수 씨, 그리고 조카까지 그들의 새로운 가족을 보는 것이 조금은 어색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혼자였고 나만의 가정을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민석의 아이를 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짐을 챙겨 오랜만에 민석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차를 몰고 도착한 곳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민석의 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민석이 활짝 웃으며 나를 반겼습니다. 형, 드디어 왔네. 나는 민석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이다. 민석아, 어서 들어와. 조카 보고 가야지. 나는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지수 씨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형님.
지수 씨는 예전과는 달리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야. 지수 씨는 품에 안고 있던 아이를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강윤아예요. 형님의 조카예요. 나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따뜻하고 소중해 보이는 존재였습니다. 한번 안아보실래요? 나는 약간 망설였지만 결국 유나를 받아 안았습니다. 유나는 작은 손을 까딱거리며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어린 민석을 처음 안아보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민석도 이렇게 작고 소중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아빠가 되어 또 다른 생명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유나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랐네. 지수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석이 하루 종일 딸만 보고 살아요. 엄청 애지중지해요. 나는 민석을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철이 든 것 같네. 형, 너무하네. 난 원래 철들었거든.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돌잔치를 마친 후 나는 다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형, 다시 떠날 거야? 민석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직 내 길을 더 걸어보고 싶어. 형도 이제 가정 꾸릴 생각 안 해? 나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 하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직 내 삶을 더 찾아보고 싶어. 민석은 아쉽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나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연락해. 그리고 명절에는 꼭 와야 해.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조카 용돈도 준비해 놓을게. 그렇게 나는 다시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외롭고 쓸쓸한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이 나를 조금은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나만의 가정을 이루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때까지 나는 내 삶을 충실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계속되겠죠.